예, 이재명 대통령 지난주 목요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열었죠. 지난 한 달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면 외교, 민생이면 민생,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분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보수주의자로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서 캠프를 진두지휘했던 분입니다. 윤여준 전 장관, 윤여준 전 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 끝나고 오늘 첫 방송 출연이시죠? 그런 건데요. 한 달 동안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잘 놀았습니다. 잘 노셨어요. 그 EU 특사로 내정되셨다는 보도가 어제 있어요. 네. 내주 월요일인가 출발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네. 떠나십니까? 네. 그렇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정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이야기 예. 뭐 경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합자가 있는 거 바로 오케이 하셨어요? 이게 이유는 뭐 큰 네. 부담이 없는 데니까 또 알아서 부담 없는 데를 보내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배려에 감사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뭐 EU 특사, 미국 특사, 폴란드 특사 아주 골고루 내정 소식이 전해졌는데 제가 또 확정이 되면 한 번 더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나저나 장관님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한 달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뭐 그 대통령에 대한 깊은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른 시기긴 합니다만 지난 한 달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예. 이 취임 초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예. 이 대통령 취임 초 한 달을 보면 상당한 준비가 돼 있는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저 쉽지 않습니다. 한 달 만에 기자들하고 회견을 했잖아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네, 그렇죠. 했는데 과거 대통령들은 청와대 출입 기자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사전에 질문지 다 받고 답변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해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설화 실수가 나고 막 이런 경우 이제 많았죠. 본인이 그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도. 근데 이 대통령 그 일체 없이 즉석에서 질문받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의 표시입니까?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감히 엄두를 못 내요. 그 명함을 뽑아가지고 이제 걸리는 대로 그냥 질문하는 방식. 그럼 뭘 물어볼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그럼 말하자면 뭐든지 물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네요. 누가 걸릴지 모르는 그러니까 명함. 그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시고 그만큼 국정은 속속들이 안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이래야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걸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많이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하, 그렇군요. 그럼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떤 거, 가장 칭찬하고 싶은 장면은 어떤 거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꼽으시겠어요? 기자회견? 그렇죠. 저는 공보수석을 하는 사람이라 청와대에서. 그러셨죠. 대통령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준비를 해본 사람이죠. 진행을 해보고.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부러우셨어요? 저런 사람 밑에서 내가 수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정도 생각까지 하셨어요? 그럼 장관님 얘기 나온 김에 한 달에 대한 뭐 점수를 좀 매겨본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90점 주겠는데요. 90점? 네. 와.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시기적으로.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초기에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국정을 많이 아는지. 그렇게 보면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드러난 것만 보면 저는 뭐 90점 줘도 괜찮다고 보는데. 90점. 사실 윤 장관님 저서 가운데 대통령의 자격, 문제는 대통령 당선 이후 통치력이다라는 책 쓰셨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지도자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 통치력이란 게 진짜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그 통치력 면에 있어서 리더십 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뛰어나게 지금 정부를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냐하면 웬만큼 준비된 분이 아니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죠. 최선을 다한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준비가 더 중요한 건데 미처 이 준비가 없이 당선되는 것만 심혈을 기울여서 당선된다고요. 당선되고 나서는 뭘 할지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국정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전형적으로 좀 그런 스타일이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예, 그 아예 기준이 미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예. 그럼 굳이 낙태생 얘기는 뭐라 얘기해요? 아예 뭐 언급 자체가 힘들다. 아예 저는 언급조차 하기 싫고 아예 할 가치가 없고 오케이. 예. 국적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뭘. 준비는커녕 그냥 모르는 상태였다고. 그냥 등장한 거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졌던 사람인데 이거 과연 옳은 거냐 이게. 이런 식의 인물을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제도 아니냐 이게. 그 정도로 민주주의 투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실 정도였는데. 근데 우리는 국민들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는 이제 그런 투표를 국민들이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뭐 기여했다고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지금 이재명 대통령 30일에 대해 후한 점수 주셨어요. 근데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초반에 넘어야 할 큰 고비가 강요 인선 아니겠습니까? 이제 강요들 인선 쭉 하고 인사청문회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첫 번째 고비가 되는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초대 내각의 44%가 뭐 이대로 다 통과가 된다면 44%가 현역으로 채워지는 셈이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 정부 인사인데 유임이 되고 이런 좀 특징적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그 대통령이 이제 이게 그 시기적으로 묘하잖아요. 등장하는 과정이 통상적인 뭐 임기가 끝나서 선거를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요를 취임하자마자 싹 바꾸고 하는 것은 그는 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자신감의 표시예요. 이것도. 전임 대통령 때 쓰던 강요를 그냥 써도 자기가 얼마든지 지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송미령 장관 유임 말씀하시는 거군요. 송미령 장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신감의. 근데 이게 대통령이 돼 보면 강요 한 사람 바꾸는데 정말 힘듭니다. 사람 찾기가. 그렇습니까? 제가 청와대 근무를 오래 했잖아요. 대통령한테서 개각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개각 명단을 올려야 돼, 대통령한테. 제가요 300페이지가 넘는 임명사전을 한두 번 뒤진 게 아닙니다. 300페이지 임명사전 한 명 한 명 다 점검하셨어요? 한 페이지 다 내겨봐요. 사람 찾아야 되니까. 그래도 3명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그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이렇게 없는 거죠. 좋은 사람 찾기도 어렵고 좋은 사람 찾아서 전화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격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다고요. 그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찾아서 전화 건다고 해도 그쪽에서 마다하는 경우도 있죠.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 찾으려면 이 양반이 검증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 아주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현역 의원이 44% 꽤 많은 숫자가 현역 의원으로 채워진 것도 그런 고민이 좀 있었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거라고 보시는군요. 단시일 내에 그나마 그래도 검증을 받은 분들이고 그렇잖아요. 선거를 치렀으니까. 자기가 알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감론을박이 뜨거웠고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여야 구분 없이 우리가 한 시대를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김민석 씨 같이 젊어서부터 장래가 촉망되던 정치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막상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흠결이 드러났잖아요. 그죠? 실망스럽긴 하나 우리가 한 시대를 그렇게 살았다고요. 너나 없이. 저는 그런 점에서 저 정도 흠결은 우리가 한 시대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해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뭐 종료됐더만요. 그럼 인사의 키워드는 뭐였다고 보실까요? 인사 키워드.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는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대통령 나름대로는 어쨌든 검증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좀 안정감 이런 것들. 국정을 좀 알고. 알겠습니다. 그 기자회견 이야기, 기자간담회 이야기를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거기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특별감찰관 그동안 계속 공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임명을 추진하겠다 밝히면서 그래야 이건 나를 위해서도 권력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임 대통령이 상당 기간 그걸 공석으로 놔뒀죠. 예. 선거 싫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듣기 싫은 소리 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시고. 이것도. 예. 내가 꺼릴 거 없다. 내가 뭐 그런 걸 꺼릴 방식으로 국정을 하지 않을 테니까 뭐 그런 자신감의 표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네요. 자신감. 이 대통령 모습에서 그거 안 보이세요? 저는 오히려 걱정하는 게 예. 저분이 예. 너무 자신감이 지나치면 실수하기 쉬운 법인데 저는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감 뿜뿜 너무 좋은데 네. 이게 혹시 너무 지나치면서 실수 나올까 봐 그게 조바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감이 있어도 검증을 계속 받아야지. 네. 근데 그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까지가 잘 모르겠고 예, 자신감이라는 게 절대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괜히 생기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신감은 나름대로 기초단체장서부터 그 경험을 단계적으로 쌓아온 분이잖아요. 행정을 계속하면서. 네,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국정을 알아야 되고 예. 자신감도 굉장히 필요한데 지나치면 곤란하니까. 하하. 예. 그러려면은 주변에서 레드팀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윤 장관님이 좀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 공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공적 자격을 가진 그 내부 참모 중에 레드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언론이 상당 부분 그걸 역할을 해주고 있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도적으로 그걸 하도록 직책이 아직 그거 하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조선조 때도 그런 직책을 뒀는데 이게 민주주의 시대에 그런 직책을 안 둔다는 게 말이 돼요? 특별감찰관이 그 직책을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좀 다르죠. 그건 좀 다르겠죠. 예. 어떤 분이 그럼 그 참모들 중에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리는 공석으로 놔둔 건 이유가 있죠.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싫은 소리 하니까.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엔. 근데 이 대통령은 그걸 임명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좋게 지금 평가하셨어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도우셨던 분이니까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일 텐데 어떤 대통령으로 앞으로 5년을 지내야 한다? 뭔가 좀 당부를 주신다면? 자신감 문제 얘기하셨고. 그 자신감이 지나치지 않게 경계를 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시네요. 네. 자신을 늘 경계해야 된다. 자신감이 지나치면 실수하기 쉽잖아요. 오판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필요하죠. 네, 그런 역할이라는 게 워낙 힘든 역할이라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지금 2번, 3번 해도 모자랄 정도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윤여준 전 장관, 민주당 전 선대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6개월 전이었을 거예요, 장관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그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였는데 윤 대통령이 봄을 못 넘길 것 같아요란 말을. 제가 그랬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봄을 못 넘긴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계엄, 불법 계엄이 벌어지고 진짜로 봄을 못 넘기고 이 대통령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탄핵됐고 대선이 치러졌고 지금은 이제 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례 소환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검찰의 소환에는 불응하기도 했고 특검 소환에는 응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유감의 표현, 사과의 표현도 없었고 이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장면이요? 윤 전 대통령의 이 특검 조사 과정들, 출두 과정들. 우선 지켜보지도 않았습니다.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예? 아니 무슨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래야 수치심도 느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분별력이 저는 없는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부끄러운 건 아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국정을 이끌었겠습니까? 근데 보통 말입니다, 장관님. 과거 대통령들 무슨 이유로 조사를 받든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국민들 앞에서 내가 이리이리해서 국민들 앞에 이렇게 됐으니 참 유감입니다. 이런 모습 죄송합니다. 논란을 일으켜 사과합니다. 이런 거 한 번씩은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예. 그러니까 그 분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지도 몰라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처신하겠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그럼 다시 구속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요 부분을 또 관심 있게 보셨는지 이것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구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오의 무게를 보면. 그보다 훨씬 가벼운 죄를 짓고도 구속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닐 텐데 굉장히 무거운 중죄를 졌다고 저는 보는데. 예. 그렇죠. 지금 그 당시 이제 계엄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했던 군인들 중에는 감옥에 구속 상태인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그 명령을 내렸던 사람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부분.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좀 뭐라 그래야 돼? 실소가 나오는데 실소라는 말 있죠. 왜? 어처구니 없는 웃음. 야, 저 사람이 아무라기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평생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엉터리일 수가 있냐는 거죠. 뭘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안 그러면 하질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우리 지켜봤잖아요.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그렇죠. 정말 장난도 아니고 계엄. 참 떠올리기 싫은 그날의 기억이 다시 저는 저 정도 수준의 뭐 지적 수준이 됐든 경험의 수준이 됐든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어디다 변명할 겁니까? 그게 한국민주주의 수준이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진영 전체. 사실 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주의자시고요. 그렇죠. 보수의 품격을 늘 말씀하셨던 분으로서 요즘 국민의힘의 상황, 보수의 괴멸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보수라는 이름 쓰는 거에 대해서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어떠냐 수구지. 그냥 기득권 세력이에요. 보수는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게 보수입니다. 소나무가 보수의 원조라는 영국 누구의 이름이라는 생각이 난다. 한 말이 있어요. 소나무가 늘 푸른 것은 잎을 늘 바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쇄신이 없으면 보수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보수는 안 바꾸는 게 보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수구죠. 그러니까 수구 세력하고 보수 세력 우리가 막 혼용해서 쓰는데 저는 그걸 늘 구분하자는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렇군요. 지금은 그럼 국민의힘이 뭔가 혁신을 해보고 이거 다시 좀 우리 시작해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혁신 한두 번 했습니까? 아주 상투어예요. 혁신이 상투어. 포장지를 그냥 쓰는 거밖에 더 돼요? 그러면 뭐 하나하나 조금 이제 국민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이 더 이상 이제 안 믿는 것 같은데 아무리 거기서 뭐 개혁을 안 해 뭘 안 해 그래도 국민도 뭐 여러 번 속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환골탈태를 해야 돼요. 그 세력은 안 그러면은 소멸할 겁니다. 정말로 환골탈태를 한다는 건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떤 처방을 좀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모양만 이렇게 제스처만 쓰면서 넘어가 정말 번번이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그때마다 그래도 한 번씩 봐줬는데 이제 국민들 더 이상은 그 제스처에 안 넘어갈 거래요. 그래도 뭐 이쪽 저쪽 양쪽의 날개가 필요하니 국민들이 눈 감아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랬는데 번번이 그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안 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더 이상 국민도 이제는 거기서 더 그런 기회를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그 세력은 정말로 명실상부한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고요. 지금 이미 다 국회의원에 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기득권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요. TK, 영남 이쪽의 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환골탈태 당이 완전 전면 쇄신. 그분들이 환골탈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거기 또 유권자들의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분들은 하고 싶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욕이 있는 분들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근데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 유권자들은 생각이 아니니까 표로 들려면 또 유권자 정서에 또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뭐 속속들이 그 내부도 좀 잘 아시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요 열쇠, 요 딜레마를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진 인물 혹시 좀 보이세요? 아니요. 지금은 그게 조금 뭔가 이제 그 지역의 유권자 되시는 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저는 그 뭐 TK든 PK든 저희 그 지금 국민의힘의 세력 기반이라는 그 지역의 의원분들인들 그분들인들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유권자 정서가 그러니까 그건 맞추는 거잖아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거기 뭐 인물이 없어 그렇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전당대회에 지금 안철수 의원, 뭐 김문수 전 후보, 또 뭐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신 거고요. 한동훈 전 장관은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좀 모르겠고 나경원 의원 이름도 거론되고 있고요. 이런 분들 라인업 어떻게 보세요? 관심 없습니다. 아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죠. 지금 그 당이 그렇게 해서 수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황골탈퇴를 하라고 국민이 요구하는 건데 그게 황골탈퇴예요? 아예 그러면 그냥 간판도 바꾸고 그냥 아니, 뭐 간판에 하도 여러 번 바꿔가지고 간판 바꾸는 건 국민들이 안 믿어줘요 이제.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간판만 바꾼다고 국민이 계속 속아주나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 알맹이를 바꾸는 방법이란 게 뭔가 참 궁금해지기는 그게 하는데. 제도적으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임기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그렇다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제는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될 뻔했던 안철수 의원이 쌍권의 탈당, 인적 청산 그걸 첫 번째로 주문하다가 결국은 벽에 막혀서 그만뒀습니다. 그런 인적 청산이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구체적으로 안 의원이 어떻게 인적 청산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한 일은 없어요. 그냥 인적 청산만 하겠다 그러지. 그 안철수 의원이 그리고 있는 인적 청산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 길이 없으니까 판단하기는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의 이야기 또 야당의 이야기 두루 나눠봤는데요. 이재명 정부 이제 시작이고 사실은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도 해서요. 아까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주셨고 주의할 점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30일 이제 넘어서는 이 즈음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의 시골 책임자는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효율성? 국정의 효율성. 도덕성과 효율성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도덕성은 뭐 둘째고 우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3년 반인가요? 3년 했죠. 완전히 국정이 막 파탄지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유능성이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유능성은 지금 절대로 필요한 자질이긴 한데 과신하지는 마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언들 부디 이 정부가 대통령이 잘 새겨듣고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